유명한 축구선수 우리 날두 형님, 호날두 형님도 개고생을 하셨다고. 그 날두 형님께서 쓰신 방법 그대로 한번, 거기다 우리 또 빡빡이 선배님께서 인정해주신 방법까지. 자,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따라오시겠습니다. Okay, let's get i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리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축구선수 이승우를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세레머니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호날두 형님도 시겁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는 안 걸렸으면 좋겠는 슬개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아, 네 운동 꼭 해야 된다.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 알겠지? 네, 오늘도 정말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슬개건은 기본적으로 대퇴 근육을 무릎에 부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 무릎뼈가 있죠. 무릎뼈를 넘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근육으로 전달하여 근육이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힘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거를. 자, 우리가 공을 차기 전에 무릎을 접는 동안 대퇴 근육은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힘줄은 탄성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킥을 할 때 힘줄로부터 전달받은 탄성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용수철처럼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릎을 반만 접는다고 하면 공을 더 멀리 못 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힘줄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압박과 스트레칭을 싫어합니다. 슬개건의 압박과 스트레칭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퇴 근육이 뭉쳐 있을 때,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이 안 나올 때. 자, 첫 번째로 대퇴 근육이 뭉쳐 있으면 이 근육이 슬개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슬개건을 위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용수철처럼 작용해야 하는 슬개건이 항상 잡아당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성력을 잃게 되고 부서지고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의 가동성이 부족하면 슬개건에 더 큰 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지면과 발의 각도를 0도라고 치면 발을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지면에서 10도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정강이가 앞으로 10도 정도는 기울어질 수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달릴 때라든지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정강이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뛰었다가 착지할 때 발목에서 이런 각도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정강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못하겠죠. 그러면 정강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허벅지 뼈만 앞으로 살짝 미끄러집니다. 무릎 인대가 잡아주겠지만 그 작은 인대 혼자 이런 충격을 다 받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허벅지 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걸 무릎뼈, 슬개골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 딱 엄청나다, 그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슬개골도 앞으로 살짝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러면 또 그걸 잡아줘야 하는 슬개건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다. 참말로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아치가 내려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프했다 착지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거나, 뭐 스쿼트 할 때도 안쪽으로 들어오시거나, 계단 올라갈 때도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바깥쪽의 허벅지 근육들이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계속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이 긴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릎뼈라고 치면 이 무릎뼈를 바깥쪽으로 당겨요. 이 바깥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들이 무릎뼈를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밑에 있는 슬개건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늘어나는 슬개건은 탄성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팔꿈치를 사용하실 때는 앉으신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의 결을 가로질러서 양옆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비벼. 존나 비벼. 존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비벼. 근육을 누르면서 무릎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마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30초 정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적인 운동입니다.
자, 서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신 후에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린 자세에서 45초를 버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근육을 사용하면서도 근육의 길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증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발로 밀어주시는 걸로 대체하시고 증상이 나아지면 이제 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을 서서 45초 5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발로 서서 의자를 뒤에 두고 천천히 5초간 내려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 운동은 내려가는 단계만 해주셔야 돼요. 올라오실 때는 손으로 뭔가를 짚고 올라오시거나 아프지 않는 발에 체중을 더 실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3세트 15번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아프신 발로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한 발로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은 다른 발의 뒤꿈치를 땅에 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툭 떨어지시면 안 돼요. 의자가 너무 낮으면 힘드니까 높은 의자나 책상에서 먼저 해보시고 천천히 높이를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과 달리 이 운동에서는 근육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죠. 그죠? 그런 동작이 이제 힘줄이 원래 해야 되는 동작들이에요. 힘줄이 늘어나면서 그런 늘어나는 장력을 컨트롤하고 탄성력을 저장하고 근육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우리 날두 형님 사진을 보시면 밑에 약간 경사진 보드를 밟고 하는데 보드를 사용하거나 뒤에 이렇게 뭔가를 밟고 스쿼트를 하시면은 발 앞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대퇴 근육이 더 사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쿼트를 하실 때 이렇게 정강이 발목 관절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스쿼트 하시는 게 좀 제한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게 제한되시는 분들은 뒤쪽에 뭔가를 밟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쿼트 하면서 내려갔을 때 이 발목의 각도가 서 있을 때랑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퇴 근육을 잘 풀어주는지 그리고 슬개건을 재활시키는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그리고 이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까지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따라 하시면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